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약속드린 대로 네. 오늘 광명 청약을 위한 일단은 철산 헤리티지 자이가 네. 기다리고 있고 광명 호반도 이번에 이제 분양가 나와서 네.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할 건데요. 준비하고 이번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네. 촬영 끝나고서도 네, 청약 1순위 때 타입 찍는 것까지 네. 어떻게 난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철산동에 현재 거주하시고 예. 1,000만 원 네. 이 이상은 붙지 않으시고 아니요, 계속 계속. 도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청약가점 48점이시다. 네. 정확한 점수시죠? 지금 제가 그 청약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네. 뭐 46점에서 48점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최근에 제가 2달 전에 한번 체크할 때는 48점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용 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모든 걸 다 끌어모으면 대략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5억. 네. 최대 5억까지. 네, 최대 5억까지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면 청약 당첨되고 나서도 네. 일단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는 전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도 그러시죠? 네, 일단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요. 네. 네. 저거를 일정 부분 다 쓰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대출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지금 소득이 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조그만 사업체 대표로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세후 일단 700만 원으로 측정해서 네. 네, 7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시면 광명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부분은 생애 최초. 네, 생애 최초입니다. 그거 아시죠? 생애 최초 청약하고 그 다음날 1순위까지 청약 가능하신 아, 거. 네, 2번 청약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생애 최초로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아, 무조건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하지 마세요. 왜요? 생애 최초 애매하게 예비 당첨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1순위가 지금 40점대 중반 후반 점수이기 때문에 네. 최저 가점 커트라인을 넘어가도 생애 최초의 당첨이나 예비 당첨을 받게 되면 자동 취소가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일단은 제 가점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다 이게 당첨권에 들어오지 않는 가점이잖아요. 작년 분위기만 하더라도. 그쵸. 작년이면 그렇고 재작년이면 그때 그렇죠. 맞아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8구단지의 청약을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7월이나 뭐 9월이다 뭐 이제 분양 시기가 이제 설왕설래 했었었는데 이제 12월로 확정이 된 시점에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는 생애 최초로 이제 59 타입을 넣고 이제 그 114제곱미터 네. 이거는 추첨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사실은 넣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맞아. 그땐 그게 맞았었어요. 네, 그리고 분양가도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 뭐 한 2,400 정도, 2,500 정도 선, 그 전에 쓸던 지가 2,200에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 정도 선이면은 114제곱미터도 어떻게 이제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의 확률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59 타입밖에는 왜냐면 84 타입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59 타입만 넣는다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생애 최초에서 예비가 되면은 그러면 일반 분양에서는 아예 그냥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돼요. 아, 그래요? 자동 취소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생애 최초 때 당첨이 되면 되는데 예비 당첨을 뒷번호 받잖아요. 네네. 투과 지역이니까 500%, 5배수, 막 네. 4배수 정도에 받게 되면 이거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바뀐 상황에서는 생초를 아예 안 하고 네. 그 일반 1순위만 청약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100% 가점제잖아요, 그죠? 네, 100% 가점제예요. 가능한 게 나와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과거 이때부터 분양하고 최근까지 분양했던 걸 볼 텐데 에코자의 위브일 때 보는 방법은 793개를 공급했고 네. 일반 공급 네. 접수가 1200개 됐다. 네. 그래서 미달도 많이 났다. 예. 그 다음에 가진 가점으로는 72 타입은 여유롭게 당첨이 된 상황이었고 네네. 지금의 시세가 당시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한 2배 네. 정도 올랐다. 그 다음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네. 이 동네 대장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는 공급 세대도 작았고요. 네. 가점 컷도 56점 높았네요. 네, 높았죠. 네. 그 다음에 그때 참 저렴했죠. 네. 분양가도. 이것들이 올 상반기에 14억대까지 갔고 작년에 네네. 15억인데 지금 거래가 되면 이보다 싸게 거래가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안전 마진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 다음에 7단지의 경우는 이제 8, 9단지 밑에 있는 단지잖아요. 네네. 3,300면 접수 이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최저 가점이 59 타입은 가능했다. 예. 근데 더 넓은 타입은 공급 세대가 너무 작아서 예. 네, 힘든 거고 다행히도 이후에 나올 이제 단지들은 좀 많죠. 네. 이보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분양가 높았던 7억 6천. 네. 근데 지금은 2,800만 원대 계산하면 9억 8천 정도 네, 나오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현재 그 호가예요. 거래된 적은 없고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최저 호가는 14억에 나와 있고 네네. 지금 거래가 되려면 아마 12억 선으로 거래되거나 그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예. 12억이 깨진다고 해도 이제 철산 자이 헤리티지보다 이제 가격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다. 네. 그다음에 15구, 14구역도 볼 건데 네. 이때는 84가 없었어요. 네. 5구에서 당첨 가능 범위 있는 건 대부분이었고 네. 분양가도 5억 초반이고 네. 올해 거래된 게 6억 3천, 네. 84에 지금 호가가 9억 5천인데 거래되려면 뭐 9억 초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 가장 최근이죠 이게 2년 6개월 전 반전 14구역에 3,000명 청약 들어왔고요. 네. 가점이 50점, 60점, 40점. 네. 74와 84는 그래도 당첨 가능한 평면이 있었고 네네. 7억선 분양 나왔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최근인데 여기서 분양가가 네. 30% 이상이 올라버렸고 네네. 그렇죠. 일반 분양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접수 건수가 최대 지금 3,000명대를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네. 4,000명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고 네. 그러면 최대 많이 청약이 들어갔을 때 가장 입지가 좋은 이제 8구 단지 네. 입지 좋은 거 오케이 네. 분양가 높아진 것도 그다음 일반 분양 세대 많은 거 다 네. 조합하게 되면 최대 5,000명을 못 넘어간다는 가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준에서 보면 지금 가진 점수로는 당첨이 쉬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배경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광명의 1순위 통장이 10월 말 기준에서 네. 오늘 다시 조회해 본 거거든요. 네. 14만 명대예요. 네. 이 중에서 무주택자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절반이거든요. 네. 한 7만 명 수준. 거기서 세대 주만 청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시지만 3인, 4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네네. 평균 가구당 세대원 수도 좀 나누게 되면 한 3만 명 정도로 또 다시 또 내려와요. 네. 그럼 3만 명 중에서 청약이 다 들어가진 않죠. 게다가 지금 광명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이거 재건축 단지도 있고 재개발 그렇죠. 단지에다가 역세권 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걸린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것도 다 덜어내면 한 뭐 15,000명 정도 된다. 네. 15,000명 중에서 실제 청약에 참여한 사람은 5,000명에서 10,000명 수준이 최대일 거다라고 네네. 가정하는 거고 5,000명일 때 가정, 네네. 10,000명일 때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반 분양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1,600세대인데 네네. 일반 분양 네. 이 중에서 특별공급 빠지겠죠. 예. 114는 유지되고 네. 84는 유지되고 그죠. 5구에서 5구에서, 절반 정도 네. 빠지면 한 800세대급 정도의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5구 A타입은 네. 한 450개 정도가 일반 공급, 예. 5구C 한 220개 정도 일반 공급이잖아요. 네네네. 5,000명이 청약한다고 하면 더 넓은 평형에서가 한 3,000명 들어간다고 치고 네네. 근데 5구에서 한 2,000명 들어간다고 칠게요. 예. 그럼 좀 많이 잡아서 3,000명이라고 합시다. 네. 3,000명일 때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한 700개, 800개. 네. 그럼 평균 경쟁률이 3,000 나누기 800명 하잖아요. 네. 그러면 4대 1이 안 되네요, 그러면. 네. 낮게 잡을 때 그 정도, 높게 잡아도 8대 1. 8대 1 수준이면 지금 점수로 당첨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점수가 될 것 같으면 네. 제가 84 타입에서의 한번 도전을 해볼까의 판단도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그때 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구로 가닥 잡고 네네. 위치도 한번 보면요. 5구 A 타입이 여기 주황색 네. 남서형 위주고요. 네. 그 다음 B 타입이 몇 개 안 뽑으니까 패스. C 타입 탑상형 중간에 노란색 네. 껴있는 비선호 타입이에요. 예. 여기는 일부 북동향까지도 보고요. 북동향. 물론 작은 방이 북동 보고요. 네네. 거실 안방은 남동 또는 남서를 보게 되죠. 주로 남동이네요. 그래서 B 인기는 확실하고요. 나머지 84i 여기 연두색, 네. 녹색이 B, C는 여기 하늘색. 네. 이런 식이라서 작년 또 네. 재작년이면 아예 114까지 돌아봤을 텐데 네네. 여기에 처분 조건 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워낙 작은 세대수라서 더 이제 고가점자들이 계신다고 가정하면 네네. 지금의 가닥은 5구로 잡는 게 가점으로 당첨되기는 좀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일단은 59A랑 59C가 지금 일반 분양이 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판상형의 59A가 좀 더 선호 단지고 C가 조금 더 비선호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분양을 했을 경우에 비선호와 선호의 그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많이 나요. 이 정도면요. 네. 분양 대대수가 더 좋은 게 많잖아요. 네네.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 점수가 뭐 이렇게 여유 있다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선호 탄지를 넣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저도 네, 질문 주시는 중에 계속 머리를 굴렸거든요. 네. 계산을 했어요. 네. 59 A 타입이 5,000명 정도가 청약을 했을 때 네. 당첨 선에 걸릴 것 같고요. 네네. 59 C 타입은 한 여유롭게 한 3, 4점 차이로 당첨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성향 차이인데 네네네.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해서 네네. 이걸 만약에 떨어진다. 네. 그럼 내년에 분양가가 이보다 더 낮아질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8, 9단지보다 더 위에 있는 10, 11단지도 자이이긴 한데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정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재건축 단지가 재개발 단지보다도 더 선호다 보니까 네네. 나머지 1, 2, 4, 5구역 또는 같이 분양하는 10구역에 청약을 할 건가 네. 했을 때 어떤 타입을 선택할 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상상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8, 9단지에 아마 4월에 건다 네. 느낌으로 청약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예. 예, 그것까지 가정하면 저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네.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초소형까지는 안 가셔도 될 만한 네네. 그런 점수 40점대 후반이어서 그럼 중형 대형인데 네네. 대형은 이제 8, 9단지 이번에 분양하는 거 은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10, 11단지가 더 적고 네네. 그래서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59, 74, 84 이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네네네. 예, 지금 8, 9단지가 1300개 물론 특별공금 빼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건 언제 분양 나올지는 광명시청에서 뿌려준 네. 현재 상황인데 착공이 이미 들어간 단지도 꽤 많잖아요. 네네. 1구역, 2구역, 4구역 네. 이런 거 보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한번 분양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 1, 2, 4구역의 준비는 이렇게 이 박스권 여기를 놓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8, 9단지에서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이 1, 2구역도 가능성이 있겠고 84제곱을 이만큼보다는 덜 분양하지만 마찬가지로 1, 2구역도 당첨 가능성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방송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광명과 철사는 같은 광명에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역이 좀 나눠져 있고 사실은 선호가 철산이냐 광명이냐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광명에 이제 뉴타운을 추후에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철산이 아무래도 지금 이미 이제 좀 완성된 단지다 보니까 이 생활권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철산과 광명을 둘 다 넣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추후를 생각했을 경우에 물론 저는 실거주의 목적이긴 하지만 네. 어느 쪽이 더 향후에 뭐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푸르지오 하늘채에 살았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철산에 4년 동안 산 경험과 네네. 구로에 10년 동안 다닌 경험을 녹아들면 네. 확실히 재건축 단지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뉴타운 쪽은 평지도 있지만 언덕배기도 있고. 네. 근데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단지에 10년 된 거. 네. 근데 뉴타운 구역에 신축. 네. 그럼 당연히 신축의 선호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가정인 거고 네. 지금 당장 내가 당첨받아서 2, 3년 후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삶의 만족도를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5년, 10년 동안 누린 다음에 네. 다음에 다시 분양하는 재개발 구역들 물론 그 안에 다 분양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5년, 10년 뒤에 분양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갈아타기도 충분히 가능한 컨셉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광명도 서울과 다른 인접한 안양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그러면 떨어진 가격 인정한 이 현재 크게 비싸지도 크게 싸지도 않는 시세와 네. 비교해서 이 가격에 분양 받을까의 어떤 고민하고 이제 청약 안 하면 무주택으로 있을 거냐 네. 아니면 다른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 거냐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 청약을 안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쵸. 매수까지 안 할 거면 청약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거고 그럴 거면 더 후에 기다린다. 근데 저는 이 시장을 좀 지켜본 결과 아까 이제 질문하고 조금 벗어나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네네. 광명 역세권 단지를 분양했을 때 네. 철산에 계신 분들이 저기 우리보다 절대 비싸게 못 간다 그쵸. 라고 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상급지가 돼버렸고 네.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이번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가 4단지 가격대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나오는데
원래는 레미안자이가 동네 대장이었다가 네네. 이 가격 평촌 하공가의 대장 아파트 구축하고 예.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면서 그러면 광명역 센트럴 자리가 분양했을 때 입주할 때는 어떤 가격이었냐? 네. 더 상위 가격을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센트럴 푸르지오도 마찬가지. 음. 이게 초록색 그래프거든요. 네네네. 확실히 상급지의 인정을 받은 거고 네. 이게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단지가 다 완성될 즈음에는 광명역 KTX 역세권 단지하고는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보이는 거고 네. 이 가격 기준은 안양의 학원가의 신축 아파트, 네. 그 다음에 광교, 위례 이런 데하고 거의 어깨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던 거죠. 실제로도 위례가 한 17억, 18억 갈 때 한 15억, 16억을 찍었던 광명이고 네네. 안양도 마찬가지. 근데 광교도 16억, 17억 갈 때 비슷한 가격을 보였던 단지라서 어떤 올라갈 땐 같이 올라오고 같이 떨어지는 이 연동되는. 네. 그다음에 계속 제가 배경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같이 묶여 있는 네, 투기발 지구의 배경이 뭐냐면 개발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투기 수요 때문에 아직까지 투가 지역으로 묶여 놓은 거거든요. 네. 충분히 서울에 비준하는 지금까지 가격을 버텨왔고 신축이 되면서 더 좋아질 동네고 여러 가지로 종합으로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답정너였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최근에 고민이 된 게 어쨌든 네. 지금 아파트나 집값이 하락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오피스텔 살지만은 이제 철산 레미안 자이가 예전에 철산의 대장 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실거래가가 33평 기준으로 7억 8천이 찍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청약에 대한 옵션과 청약 이제 7억 8천이면은 제 59제곱미터 네. 가격과 사실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축의 59제곱미터가 철산의 레미안의 그 국평이 가격이 비슷하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구축에 대한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물론 구축이 당연히 신축보다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더 큰 평수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새 아파트를 얻는 거 기쁨 더하기 안전마진이라는 걸 아무래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특히 네. 이제 며칠 전에 저 실거래가가 찍히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그쵸.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넣어야 되는 청약이 이제 이걸 과연 넣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되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맞아요. 그 태운의 시험도 9억대 찍었고 네. 그 주변에는 자이나 호반이나 금매 가격이 10억 안쪽으로 네, 있더라고요.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9억대 오케이. 그 다음에 철산 레미안자이 네. 7억대 중후반. 예. 그 가격에 현재 광명 역세권 단지만큼의 금매 가격으로 분양가 나와서 고민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제 저도 고민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네 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그 보유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역세권 단지 10억을 산다고 할게요. 84제곱. 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이 5억 플러스 알파죠. 네, 그렇죠. 50%가 대출 네, 나오고 취득세나 중개보수 이사비까지 그렇죠. 하면 5억 몇천 이렇게 필요한데 네. 그러면 5억 몇천이 있다고 하면 매수의 컨셉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돈도 있고 청약에서는 또 나눠서 내서 나머지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물론 중도금 이자는 내겠지만 근데 이자 해봤자 3천만 원 전후가 될 거니까 크게 대세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선택의 기로인 것 같아요. 음. 훨씬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해 가격을 더 후려쳐서 네네. 신축을 뭐 8억대 살 수 있으면 사거나 네. 철산 레미안자이나 푸르주 한 채를 7억 초반에 네. 뭐 살 수 있으면 사거나 네. 이런 판단은 물건을 싹싹싹 받아보고 청약하기 전에 어떤 물건과 가격이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가 더 있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 8, 9단지의 가격이 네. 4단지보다 어때 보이세요? 나중에 더 당연히 가격은 높다고 전 이제 8, 9단지가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네. 세대수도 그렇고 초품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러면 8, 9단지가 광명의 대장인데 네. 차라리 이 광명에서는 그러면 네.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네. 1등이 될 거고 네. 역세권하고 나란히 가니까. 네.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면 서울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이제 서남권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목동을 갈 거냐, 동작을 갈 거냐, 네. 영등포를 갈 거냐인데 네.
그럼 거기서의 가격, 오히려 금매 가격을 비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청약을 하려면 아예 청약 자격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당해에서 광명을 당첨받을 거냐, 네. 아니면 있는 자금으로 서울 구매를 더 살 거냐. 오히려 그 판단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지고 사실은 뭐 조경도나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놓은 단지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면은 그 안에 커뮤니티들도 많이 이제 좋은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기대를 했던 건데 어떤 최근에 그 아파트 하락세는 정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무서워요. 정말 무섭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나눠서 네. 지금 사는 사람은 바보 또는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편가르기 해서 예. 예, 저도 이제 생애 최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뭐 주택을 거래를 해봤다면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노하고 있을 텐데 아예 생애 최초니까 당연히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건데 일단은 청약 통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청약을 넣을 걸로 일단 결정을 내렸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저는 사실 59A 타입을 네. 더 이제 많은 세대수를 분양을 하니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원룡쌤께 가장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과연 제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제 당첨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59A의 이제 좀 간당간당한 성 그리고 59 C타입인가요? 그 네. 타입에서는 조금 가점에 한 2, 3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치면은 그 두 개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 북향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모집 공고 안 나왔고 네네. 세대별 평면도와 그 저기 정확한 층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보고 나서 네. 제가 분석해서 타입은 찍어드릴 거고 네. 또 드린 대로 만약에 네. 코반이 당첨자 발표일이 그 다음 날이다 네. 했을 때 청약한다고 하시면 이것도 제가 84 타입 중에서는 네네.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네네네. 8부단지 5구 하는데 네. 재개발은 84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포스가 네네. 여러 번의 매매를 하신 어떤 논리적하고 정확하게 지금 나와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